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아마 시작됐는데요. 사실 조금 예상됐죠. 예, 미국의 어떤 기술주 과열된 어떤 측면에서 폭락이 좀 나왔는데 사실 뭐 국내 시장은 미리 선 조정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국보다는 상당히 좀 방어된 어떤 지수 하락 정도, 예, 그리고 양봉 마감됐죠. 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양호한 어떤 하방 지지력을 좀 보여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개인의 수급이 1조 5천억이 순매수입니다. 근데 그게 뭐 물량바지 느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저가 매수, 예, 정말 새로운 어떤 강력한 매수 주체로서 작용하는 그런 개인 수급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 그 환불 금액이 일정 부분 이렇게 순매수로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뭐 어차피 그 은행에 뭐 되돌아갈 자금들도 아닐 것 같고 증시 주변을 아마 맴돌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은 뭐 아주 좋았다고 생각되고요. 요 흐름 자체를 본다면 뭐 금세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제가 영상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을 좀 많이 반복했죠. 이제 어, 뭐랄까요, 크게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제가 말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안심하시라고. 괜히 미국에서 한 5% 빠진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폭락이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국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뭐 오늘 좋은 어떤 마감을 해준 것 같고요. 제목은 이제 K 뉴딜 지수에 셀트리온 그룹 딱 3인방이 모두 포함된 그런 뉴딜 지수고요. 뉴딜 지수 뭔지는 이제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식을 하면서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는 절대 진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서 펴는 이런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육성,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각 금융기관들이나 어떤 그 자금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의 어떤 이 성장 산업 섹터 쪽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수급적인 어떤 우호적인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리제네론이라고 이제 셀트리온과 함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경쟁사죠. 네, 개발 경쟁사.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는 이제 미국 바이오텍 회사인데요. 시총도 이제 셀트리온보다 조금 더 높죠, 훨씬. 이게 이제 전망치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년 매출이 7조가 전망된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셀트론 관련된 개발 현황과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지수 마감부터 체크해드리면요. 코스피 지수는 1.1% 약세 마감했어요. 코스닥도 뭐 1% 정도인데 0.9% 정도 약세 마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양봉이에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2.6% 약세로 출발했는데 완전히 양봉으로 돌아서서 마감됐죠. 종가가 거의 고가 부근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추세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그거를 강력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는 오늘 대략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최상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선에서는. 예.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와우, 그냥 뭐 저가가 오늘 시초가가 이제 마이너스 3.7% 지수, 근데 거의 뭐 종가가 고가죠. 마이너스 0.93%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우호적으로, 예, 아주 좋은 어떤 나는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갈 거니까 어떤 그 외부적인 그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투자 전략 그대로 고수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최근 들어서 금요일 날에 좀 해피하게 방송을 못 해드렸던 같은 기억인데, 오늘은 뭐 아주 해피하게 제가, 뭐, 셀트리온하고 제넥신이 뭐 빠지긴 했지만, 뭐 오늘 그 종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수가 무너지면 뭐 종목들도 무너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진짜 무섭구나. 갈 길이 멀구나. 이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뭐 깔끔하게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RX 30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인터넷, 뭐 게임주 이런 데 있는 지수 견조하게 계속 상승되죠. 그리고 코스피 200 헬스케어 업종 지수도 견조하게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요. 툭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추세가 발현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 지수도 거래소 이제 의약품 업종 지수도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면서 약간 쉬는 형태, 도치 형태 좀 마감되는 것 같고요. 이게 월봉이네요. 주봉.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힘이 세니까 조정을 밑으로 하지 않고 옆으로 세우지 않고 위로 올리면서 조정을 거치는 굉장히 센 형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전체적인 어떤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큰 시세를 좀 앞두는 그런 패턴들이 좀 완성되는 그런 형태라 가지고 좀 기대가 되어지는 9월이 될 것 같고요. 9월 오늘이 4일이잖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하여튼 뭐 조만간 뭔가 큰 변화, 큰 방향성의 어떤 흐름은 아마 전개될 걸로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컸는데 변화가 있었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1조 5천억을 순매수했다잖아요. 양시장 합쳐서 1조 5천억, 기관이 많이 팔았죠. 거의 9천억이네요. 양시장 합쳐서. 외국인도 거의 뭐 한 5,600억. 그래서 개인이 다 받아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꽤나 많이 샀죠. 누적 포지션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포지션은 이제 상방으로 좀 잡혀 있는 게 확연한 것 같고요. 기관은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기관들 수급이 뭐랄까요, 지금 중추적인 수급은 아니니까 결국 이제 개인 주도 장세, 개인 수급이 강력한 매수 주체로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수급적인 특징점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업종별로도 짚어드리면요. 오늘 이제 2차 전지 업종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죠. 화학 업종이 이제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업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IT 쪽에서 좀 많이 팔았고, 양쪽에서. 그리고 서비스 쪽, 결국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쪽이죠. 게임. 그리고 이제 의약품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기관이 한 220억 팔았고 외국인은 42억 정도 팔았고 이제 크진 않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약품 업종은 상당히 좀 잘 방어가 된 것 같고요. 코스닥도 뭐 외국인 기관들 한 1,000억 내외씩 좀 팔았죠. IT 쪽 많이 팔았던 걸로 좀 보여지네요. IT 하드웨어, IT 종합, 이쪽. 뭐 제약도 한 300억 정도 팔았네요. 종목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면 오늘 삼성전자 1.4% 빠졌죠. 그리고 네이버하고 LG와 이제 언택과 이제 2차 전지 쪽, 이쪽이 이제 미국 시장이 다소 좀 테슬라, 애플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아서 많이 좀 빠진 3% 정도 빠진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상대적으로 좀 잘 방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삼성 SDI도 좀 그래도 좀 낙폭을 보인 셈이고,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은 4.4% 상승했습니다. K 뉴딜 지수 포함이 됐죠. 미리 이제 기관들 알고 4일 전부터 요때부터 사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보험, 뭐 투신, 연기금 동시다발적으로 사들였거든요. 뭐 알고 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요 지금 대형 3인방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SK바이오팜이 먼저 좀 움직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넷마블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그 호재가 뭐 여전히 작용하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이제 K뉴딜 지수 포함된 조금 작은 업체라고 볼 수 있는 펄어비스가 또 이제 10%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이제 더존비주얼이 K뉴딜 3조짜리인데 이제 포함이 됐죠. 뭔가 이제 사업적인 어떤 부분에서 포함시킬 만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8%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지배했던 거는 K뉴딜 이쪽이었던 것 같고요. K뉴딜의 추후 또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이제 그린뉴딜 쪽이기 때문에 유니슨 같은 게 상한가를 쳐버렸죠. 뭐 밑에서부터 매집을 굉장히 잘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급하게 매집을 했네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는 쪽에서 관련주들을 좀 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바닥에서. 그리고 이제 바이오 특징주들 한번 볼게요. 오늘 플러스로 돌아선 바이오 주식들은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돼요. 오스코텍이 6% 상승한 채 마감했어요. 오늘 야 이거 계속 치더라고요. 보니까 하반기 모멘텀이 크니까 그런 것 같고요. KINX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섰죠. 매드팩토도 한 10% 급등하면서 추세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끝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시세 강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역시나 하반기 모멘텀이 큰 바이오 업종 종목들은 오늘 같은 날 더 강하게 치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뭐 추세가 끝났다 볼 수도 없는 그런 형태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스마트 리포트를 한번 짚을 생각인데 유바이오로직스 이게 또 CMO 백신 관련된 업체다 보니까 아마 매집하는 형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이 종목도 오늘 플러스로 계속 돌아서는 어떤 형태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매수가 굉장히 강한 어떤 관리 세력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시총이 이제 7천억짜리고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와우 4.6% 이게 시총 지금 보시면 매드팩토가 시총이 코스닥 쪽에서 11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 한번 드렸을 텐데 코스닥에 지금 1위부터 6위까지가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한 두 종목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 매드팩토, 셀리버리 이 두 종목이 좀 후보군인데 매드팩토는 12위까지 올라왔고 셀리버리도 오늘까지 오르면서 뭐 거의 뭐 10위권 뭐 눈앞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 10위 안에 제약바이오 종목이 뭐 8종목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슈질까지 들어오면 뭐 9종목 되겠네요. 하여튼 뭐 제약바이오 업종의 큰 부흥과 대시세 분출이 지금 이제 서서히 서막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좀 기대됩니다. 그래서 주력 종목들 한번 볼까요? 제넥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2.8% 정도 밀렸는데 역시나 양봉이죠. 양봉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추세 전혀 무너진 거 없이 오늘 제가 볼 땐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졌다 생각되고요. 셀트론도 마찬가지로 양봉이죠. 양봉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봉이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저점 형성하고 올라서면 깔끔할 것 같고요. 셀트론 제약도 양봉이죠. 조금 짧긴 하지만 양봉이죠. 전 저점 때 무너뜨리지 않고 받쳐주는 형태로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증시도 한번 보면요. 미국이 이제 뭐 3%, 5%씩 이렇게 빠졌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뭐 국내 증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다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1% 정도 약세 혹은 홍콩은 한 0.5% 약세.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벌어진 폭락이었고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파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평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주요 종목들 추세를 붕괴시키지 않는 그런 제한적인 하락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계속 관찰했지만 주요 종목들 주로 관찰을 했지만 제한된 하락 흐름이었고 또 이제 개인이 1.5조 원을 이제 순매수를 하는데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느낀 바로는 강력한 매수 주체로서 활발하게 떨어지면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 웬떡이 하면서 이렇게 막 밑에서 입을 벌리고 이제 매수하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막 플러스로 돌아선 그런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은 역시나 이제 뭐 세력들이나 큰 손들이 상당히
저가 매수 내지는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서 플러스 돌리면서 사들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걸 개인의 순매수 저런 어떤 규모를 개미 투자자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가 없어요. 예. 엄청난 큰손 투자자들, 세력 투자자들, 그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고, 또 과거와는 다르게 일반 투자자들 역시도 상당히 큰 자금들을 끌고 와서 적극적으로 그냥 막 옛날처럼 막 투기적인 형태가 아니라 정말 정석적인 방식으로 우량주를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완전 틀려요. 정말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과거에 이제 정말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물량바지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역전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증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권 증시 국내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번 미국장 폭락은 미국의 기술주 과열에 따른 부분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걸 뛰어넘는 아주 해피한 형태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189명. 아주 좋죠. 예. 근데 이제 그 반면에 해외 쪽은 또 역시나 이제 27만 명 증가해요. 이게 안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은 계속, 아니, 전 세계는 지금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미국은 확진자 증가가 조금 둔화됐지만 다른 국가들, 특히나 유럽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특히나 뭐 인도는 뭐 계속 폭증이네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은 상황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그런 소식도 봤네요. 예전에 이제 애들이고 자주 갔던 뭐 키즈 카페 이런 데들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폐업. 일시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폐업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 오프라인 어떤 사업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폐업된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잘 치료제 백신이 나와야겠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움을 한 단계 극복해내는 그런 어떤 병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뭐 그렇게 된다면 조금 심리적으로 안심되면서 사람들도 이제 활동을 좀 재개하겠죠. 그러면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질문 주시고 이제 저한테 자료까지 막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K 뉴딜 지수입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어떤 이슈예요. 우호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 이제 그 한국형 이제 뉴딜 정책을 편 데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성장 산업 쪽으로 옛날처럼 막 토목이라든지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경기 부양시키는 그런 쪽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걸 뉴딜이라고 부를 게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쨌든 빅이라 불리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 이제 성장 산업이라 불리는 이쪽에 대해서 뉴딜 지수를 만들겠다. 대표 종목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쪽에 대한 추종하는 ETF도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K 뉴딜 이쪽에 대한 사업에 5년간 170조 원을 이제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쪽을 확 키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이 풀린 이 유동성 그런 자금들을 어디로 이제 보내겠다? 물꼬를 틔워주는 거죠. 갈 곳을 못 찾아서 막 이제 유동 자금이 막 시중을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공모주에 막 몇십조 원 막 붙어버리고 이런 것처럼 은행권에서 나와가지고 갈 곳을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런 자금들이 이런 쪽에 가서 투자를 해라는 쪽으로 이렇게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결국 정부가. 그래서 5년간 요 정도 투입하고 뭐 신한금융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이쪽에 적극적인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여를 이제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또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주식 쪽 투자까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위 종목을 추려서
KLX 빅 K 뉴딜 지수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이따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일 한국거래소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 분야인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이른바 BBIG 산업을 기반으로 개발한 KLX 빅 K 뉴딜 지수 5종을 오는 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게 뭐냐면요. KLX 2차전지 K 뉴딜 지수 여기 10종목 들어갑니다. KLX 바이오 K 뉴딜 지수, KLX 인터넷 K 뉴딜 지수, 그리고 KLX 게임 K 뉴딜 지수 요 4개 이제 각 섹터별 지수에 10종목씩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이 4개 지수 안에서 상위 3종목을 추려가지고 12개 종목을 KRX BK 뉴딜수라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5개 이제 지수를 가지고서 ETF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직접 투자를 해서 성장 산업에만 딱 표적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ETF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질 거고요.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죠. 예. 결국은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어떤 부가가치도 더 크게 창출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가면서 고용 창출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뭐 제가 볼 때는 좋은 안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업종, 바이오 업종, 인터넷 업종, 게임 업종 이렇게 각각 12분의 1씩 12종목이니까 같은 비중을 같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더존비주얼하고 펄러비스가 급등했거든요. 그 이유는 시총이 제일 작잖아요. 다른 건 막 10조 원 이상씩 다 넘어가는데 이거는 3조 원 뭐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수급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두 종목이 굉장히 급등했죠.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급등이었죠. 그래서 수십조 원의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기업들 사이에 시가총액이 각각 3조 원대와 2조 원대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더존비주얼과 펄어비스가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그래서 어떤 기준 하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0개 주요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322조 원. 코스피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한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이 종목군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30%에 이른다. 확실하게 성장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왜 또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기간 수익률이 3% 내외인 코스피 대비 성과가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높죠. 거래소는 뉴딜 지수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관련 ETF의 조기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달 그린 뉴딜 관련 투자를 돕기 위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 출시도 계획 중이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뭐 풍력 관련주, 뭐 유니슨 이런 경우는 상한가를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미리 입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집을 한 거죠. 관련주들을. 그래서 거래소는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바탕으로 한 ETF도 12월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빅 산업과 그린 뉴딜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준 그런 어떤 기사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KLX 한국 거래소에도 나온 자료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만든 걸 거고요. 그래서 기사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KLX 빅 K 뉴딜 지수 5종을 9월 7일부터 발표한다. 그래서 종목들 선정 기준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왜 더존 비중이 들어갔고 또 펄어비스가 들어갔느냐, 시총이 작아도 이 선정 기준 하에서 이제 뽑은 것 같아요. 배터리 쪽은 뭐 핵심 4대 소재 업체, 그리고 그린 뉴딜 핵심 가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의 핵심 사업, 이런 거 기준으로 뽑은 것 같고요.
또 바이오 업종은 헬스케어 장비 서비스, 제약 및 진단키트 업체. 진단키트가 단순히 이번에 그냥 코로나로 반짝 수혜가 아니다는 식으로 정부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방역의 핵심, 정부 혁신성장 산업의 핵심인 바이오 산업. 그리고 이제 인터넷 쪽은 인터넷 플랫폼이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뽑혔을 거고, 또 인터넷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더 좋은 비전이 뽑힌 것 같아요. 그리고 5G 장비 업체들도 이제 같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 쪽은 인터넷 모바일 게임 서비스, 가상현실 게임 서비스 업체, 언택트 신대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한다. 이런 기준으로 종목들을 산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대비해가지고 검은색이 코스피 지수인데 압도적인 수익률을 그동안 내왔죠.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좀 으뜸이긴 하네요. 바이오가 으뜸이고 2차전지. 최근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급등했고 게임 쪽이 밑에 좀 같이 기고 있네요. 그래서 게임 쪽을 한번 주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갭이 좀 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야, 근데 진짜 정부 정책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급을 일으켜줄 수 있는 정책까지 내버리잖아요. 지수 발표 이후 ETF의 조기 상장 10월입니다. 추진하여 시중 자금이 그러니까 시중에 떠도는 자금들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정부는 지금 갈 곳 없는 자금들이 계속 떠돌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공모주로 붙고 또 이상한 사기 상품들도 나오잖아요. 사기당하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성장 산업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종목은 이렇게 됩니다. 배터리 쪽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바이오 쪽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인터넷 쪽은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전, 게임은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각각 동일 비중으로 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섹터 딴에 이제 지수는 이렇게 돼요. 종목. 그리고 다 관심 종목이 잘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다 들어갈 만한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 바이오 쪽은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이제 이런 어떤 안을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각 이제 기업들도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참여 규모를 100조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이죠. 이쪽 산업에 대한 어떤 대출 이런 지원들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안이 정교하다. 계열사에 170조 원의 이런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새 시장을 선점할 때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도 지금 성장 동력이 부재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정부가 제시하는 그런 어떤 성장 산업에 뭔가 좀 금융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펼쳐가지고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신한금융에서 이런 어떤 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 미국 이제 그 국립보건원 전염병 연구소장,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백신이 10월 달에 준비 상상할 수 있지만 어려울 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대선이 11월 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승인 내줘가지고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사실 좀 무리죠. 지금 정치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이게 백신이 사람한테 안정성이 뭐 검증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좀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면 좀 부담이 크죠. 그래서 제대로 된 말을 한 것 같아요. 파우치 소장이. 11월, 12월이 더 가능성이 있다. 안정성 효능 검증 안 된 채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좀 피력한 것 같아요. 너무한 거죠, 지금 행정부가. 그래서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인 11월 3일 전 표를 얻기 위해 아직 안정성, 효능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우려를 지금 하고 있죠. 의학계나 정치권이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절차대로 할 것이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11월, 12월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상 단계 3개 정도가 지금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 파우치 소장은 CDC가 이제 제시한 10월 말 백신 준비 일정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11월, 12월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것들은 전부 다 어림짐작이라고 덧붙였다. 예, 어림짐작이라고 이제 덧붙였네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 효험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될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는 거랑은 좀 각을 세고 있고, 예, 제대로 된 말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주제가 이제 리제네론이죠. 예, 리제네론이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내년 예상 매출 60억 불. 예, 이건 7조 넘는 수준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평가한 부분이 글로벌 펀드 평가사예요. 예, 조금 신뢰도는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의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내년 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사를 좀 더 보면요. 글로벌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는 보고서에서 내년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예상 매출액은 60억 달러. 그러니까 승인될 가능성을 60%로 두고서 60억 달러로 예상됐다. 근데 만약 올해 제품이 출시된다면 12조 원의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 빨리 출시를 할 수 있게 되면 매출액은 더 증폭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면 이제 백신이 나오기 전에 치료제가 우선 나오면 상당한 시장을 먼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빨리 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임상 속도에 따른 문제인데 어느 정도 항체 치료제는 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 효능도 그렇고 왜냐면 항체 치료제가 우리 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전 자체가 효능과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기 때문에 이 제품도 임상만 빨리 진행한다면 사실 웬만한 기술력 가진 업체들은 괜찮은 어떤 제품들을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백신들은 RNA 백신 막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지금 백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체 치료제는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빨리 만들어서 출시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퍼포먼스의 매출을 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애널리스트는 평균적으로 2회 투여에 24달러로 공급되는 백신과 비교했을 때 항체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수천 달러로 약가가 책정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체 치료제는 면역 시스템이 예방접종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노령 환자에게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빨리 만드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환자가 이런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셀트론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해외에서도 임상하니까요. 그리고 정부도 이제 도와주고 있고. 다만 이제 보고서는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에 들어가면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매출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리제네론은 셀트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와 빠른 출시를 위해 속도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셀트론 얘기 그 다음에 좀 나오는데요.
리제네론의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개발 속도가 비슷한 셀트론의 CTP-59도 출시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가 얘기했다는데요. 그렇죠. 예, 속도만 빨리 한다면 사실 임상 이상까지 완료했던 CTP-27하고 뭐 똑같거든요. 거의. 예,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 7조 예상한다 매출.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 만든 요 자료 다시 가져오면요. 대략 한 4조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망치를 보면. 그래서 이게 너무 낙관적인 어떤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원가 50만 원 치면 여기서 이 규모만 해도 한 3조 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성공만 한다면 셀트론은 다이렉트 빅파마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전혀 다른 회사가 된다 9월달. 예. CTP-59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셀트론이 그 네이버에 블로그를 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좀 보다 보니까 셀트론의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타임라인을 딱 한눈에 이렇게 써서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론 회사 자체에서 만든 내용이니까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하고, 또 이제 과거에 이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한 번에 싹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이 있죠? 예, 3월 2일 날 이 코로나 사태 확산된 지역이 10억 원을 기부를 바탕으로 쭉쭉쭉 해가지고 3월 23일 날 항체 라이브러리 만들었고, 치료제 개발 2단계 돌입 4월 2일 날, 그리고 항체 치료제 중화 능력 확인 4월 13일, 그리고 6월 1일 날 동물 실험 첫 단계 성공. 페럿이죠. 페럿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 역가, 그리고 폐 쪽 염증 줄어든 거, 이런 거 다 확인했죠. 그리고 7월 30일 날 영국 임상 1상 승인 받았어요. 그리고 진단키트 미국 시장 판매 개시가 8월 12일 날이었고, 그리고 국내 임상 1상 승인, 이제 그 경증 환자 대상이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5개월간의 지금 기록을 이렇게 쫙 했죠. 셀트론이 3월 2일 날 확산 차단 위해서 10억 원을 쾌척을 했다. 그리고 3월 12일 날에는 확산 방지 종합 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료제 진단키트 개발을 하겠다 발표를 했죠. 그리고 19일 날에는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업체제를 구축 완료했다. 그래서 국제과제 우선순위 협상자로 셀트론이 이제 선정이 됐죠. 치료제 쪽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정부와 같이 긴밀하게 협업해서 24시간 전력을 다해서 치료제 개발에 매진 중입니다. 지금 모든 역량을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3월 23일 날 이때 주가가 한 단계 펑 튀었죠. 이때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첫 단계인 바로 항체 라이브러리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회복 환자 혈액에서 항체 후보군들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300쪽 항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치료제 개발 첫 번째 단계를 완료를 한 거죠. 그래서 셀트론이 진짜 이거 만들구나. 이걸 이제 확인한 거죠. 4월 2일 날 중화능 검증법 2차 항체 후보군 더 줄인 거죠. 후보군을. 그리고 4월 13일 날 중화 능력을 확인했어요. 근데 시작부터 이런 거 다 예상하고 한 거죠, 사실은. 거의 성공에 대한 그림을 청산이 다 만들어 놓고 이미 했던 과정이니까 10년 동안 이건.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또 주가 한 단계 리레이팅 했던 동물 실험 첫 단계 페럿에 대한 어떤 현운 결과입니다. 폐에 이제 바이러스 이제 역가된 거. 요렇게 대조군 대비해서 역가된 거. 그리고 이제 폐 소견 호중구 이제 면역이 증가한 거죠. 염증도 줄어들고 확인한 감소. 그래서 상기도 하기도 모두 바이러스가 줄어든 사라진 그 형태로 아주 이제 깔끔한 형태의 어떤 결과물을 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햄스터 원숭이 대상으로 동물 실험도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30일 드디어 영국 임상 1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증 환자 대상이고요.
그래서 환자 모집에 돌입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8월 12일 날은 진등캐트까지 미국 시장에 판매 개시가 됐습니다. 이름이 샘피뉴트 디아트러스트. 이건 이제 휴마시스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6일 날 CTP59의 국내 임상 1상. 안정성 테스트는 이제 투약 완료해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경증 환자 대상, 경증 환자 대상으로 이제 안정성, 내약성, 바이러스 중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부랑 긴밀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입니다. 다들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느덧 9월이에요. 9월이 되는과 동시에 그리고 태풍 지나가고 나서 바로 날씨가 가을 날씨가 돼버렸어요. 하늘도 굉장히 청명하고 뭐 다시 밑에부터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가을의 정취가 좀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무릇 뭐 감상적인 어떤 그런 기분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어느덧 이제 여름이 지나고 9월에 서늘해진 계절이 왔어요.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던 지난 2월달, 3월달 정말 저도 주식시장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요. 지금 지난 5개월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막 스펙타클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정말 몰입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몇 개월 상간에 굉장한 기회고, 이 기회의 어떤 구간에서는 저는 주식시장에 이제 몰입하고 집중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자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좀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고자 이렇게 좀 유튜브를 운영하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그 폭락할 때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면 바보가 되었겠죠. 그 시기가 지나고 현재는 또한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정말 단기간에 높은 위치에 지금 주가 지수가 종목들이 올라와 있죠.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저도 이제 큰 손실을 보았을 때 어떤 오판을 했을까 이제 복기를 해보면 대중 투자자들하고 행동을 같이 했을 때였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이제 대중 심리를 공부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2008년도 이제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그거 가입하기 위해 가지고 증권사에 막 줄 서 있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진짜 줄 서서 그때 막 가입했다니까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때 막 3억 원이 막 설정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뭐 아시겠지만 처참했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도 막 수많은 기업들이 막 화장품 사업에 막 뛰어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장외 기업들도 상장 막 시도하고 막 광풍이 불었죠. 결국은 이제 그 결말은 뭐 어땠는지는 지금 보면 다 아실 거고, 이번 대세 상승장은 개인 주도 장세죠. 아마 이제 고점도 과거와 다르지 않는 패턴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역할에 저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요. 그 노력에 게으름이 없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는 셀트론과 같은 10년 앞을 내다보더라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장기 투자에 나가면서 동행하는 그런 철학을 공유하고자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함께 손을 잡고 가면 부족한 저도 멀리 동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리더가 아니죠. 여러분과 같이 같은 동행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항상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또 구독자분들께서 기사 보내주시고 자료 보내주시고 하는 것들 저도 체크 못한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서 예, 같이 서로 뭉쳐서 완벽히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노력하는 투자자일 뿐이고요. 저는 유튜브 제목이 꿈의 주식을 찾는 여정이죠. 예, 꿈의 주식을 찾는 여정. 단순히 저는 셀트론만 하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예, 저는 꿈의 주식을 찾는 여정이고 지금 현재 꿈의 주식의 대표가 지금 셀트론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셀트론과 같은 꿈의 주식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배움의 자세를 항상 유지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그 길을 함께 해주시고 구독자를 넘어서 동행길에 또 동료가 되어주시는 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고요. 활짝 웃으면서 서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기가 있겠죠? 네, 아마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주 길도 희망과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영상 만드는 것 좀 재밌는데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또 만든 영상 하나 음악학과 같이 신박사의 치유 카페 이름으로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금 다들 되시고 이만 불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